소화기를 밖에다 던지잖아. 아, 밖에서 이거 하고 있잖아. 나는 저는 제일 아쉬운 걸 뽑자면은 혹 귀신을 어. 보신 적 있으세요? 저 한번 가위 눌린 적 있어가지고 머리카락을 늘어뜨리고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영상 제작자들의 진중한 수다 속 가벼운 인사이트를 나누는 팟캐스트 필름 인사이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역시나 저희 김상준 감독님, 여장천 감독님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오늘 리뷰할 작품은 검은 사제들의 스피노프 작품이죠. 검은 수녀들입니다. 뭐 보고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영화의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좀 줄거리를 같이 설명을 하면서 좀 토크를 해볼까 해요. 일단 첫 장면은 그 구마의식 장면으로 시작이 되죠. 허준호 씨가 이제 특별 출연을 해서 구마 사제로 등장을 하시는데 이제 허준호 씨가 속절없이 당하는 장면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번에도 전작에 나왔던 12형상이라는 되게 센 악마, 악령이 들린 구마자라고 그러죠. 희준이라는 소년 몸에 들어가 있는데 이제 거기서 구마의식을 하다가 잘 안 돼서 이제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바로 유니아 수녀라는 이름을 가진 송혜교 씨죠. 근데 등장하시자마자 차에서 내려서 이제 담배 한 대를 쫙 마시더라고요. 그 장면이 정말 좋죠. 네. 근데 저는 그 장면에서 두 인물이 겹쳐 보였어요. 일단은 이 검은 사제들의 김윤석 씨가 연기한 그 신부님의 캐릭터와도 그 신부님도 막 담배를 피고 되게 좀 불량한 느낌이었으니까. 그리고 버글로리의 문동은이 굉장히 겹쳐 보이는 약간 어떻게 보였어요? 이 송혜교의 유니아 수녀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근데 확실히 말씀 주신 것처럼 저도 딱 처음 등장했을 때 문동은 캐릭터가 많이 생각나긴 했어요. 그 특유의 서늘함이 있잖아요. 하지만 좀 거친 느낌은 확실히 있다. 그래서 뭔가 좀 달라질까? 이런 생각은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처음 볼 때. 상조님은 오늘 되게 그 구마 사제처럼 입고 오셨네요. 약간 컨셉인가요 오늘? 진짜 의도한 건 아닌데. 어떠세요? 평소에 이런 오컬트물 좋아하시나요? 아니요. 이번에 이 영화 보면서 조금 외로우셨겠어요. 솔직하게 15분 정도 잤습니다. 근데 저는 되게 놀랐던 게 이 전편에서의 어떤 구마 의식이랑은 좀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제가 느꼈을 때는 전편은 좀 더 이 주술적인 이 느낌의 뭐 이제 기도문을 외운다거나 그렇죠. 뭔가 그런 액션들이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이 송혜교 씨가 등장하자마자 성수를 그냥 뭐 말통에 말통째로 이렇게 막 들이붓더니 막 악령이 하다가 갑자기 확 죽고 두 가지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약간 전편과의 좀 차별점을 주기 위해서인가 이 구마 의식의 어떤 액션성을 좀 더 부여했을까라는 점이랑 또 하나는 이 수녀라는 캐릭터의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조금은 연약하고 온화하고 그거를 좀 초반에 좀 뒤집어 보려는 좀 요량이었을까? 그래도 저는 그런 포인트는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캐릭터 자체가 기존에 김윤석 배우가 연기했던 캐릭터도 좀 약간 반항한 기질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말씀 주셨던 것처럼 1편은 뭔가 나름 원칙대로 구마를 진행하고 뭔가 그런 게 있는데 여기는 뭔가 나 그런 거 몰라 약간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맞아요. 약간 그런 캐릭터 자체는 뭔가 이제 수녀면은 좀 더 정돈되고 뭔가 원리 원칙에 따르고 약간 이런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좀 더 깨려고 했던 거 아닌가? 1편에 비해서도 오히려 그런 캐릭터성을 더 살리려고 했다. 맞아요.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다시 줄거리로 돌아가자면 그렇게 해서 성수를 맞고 이제 다시 혼수 상태에 빠지죠. 그 희준이라는 소년이. 그러면서 병원으로 이송이 되는데 그 병원에서 두 명의 의사가 등장을 하죠. 한 명은 이진욱 씨가 연기한 바오로 신부, 그리고 그의 제자로 나오는 이제 전여빈 씨가 연기한 미카엘라 수녀. 근데 이 두 사람은 구마 의식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이죠. 이제 부마라는 현상은 그저 어떤 조현병이나 어떤 정신병에 의한 어떤 것을 잘못 해석한 미신에 불과하지 부마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견해를 강하게 가지고 있어서 초반에는 이제 송혜교와 이제 충돌을 하는 그런 인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진욱 씨가 그런 얘기도 해요. 서품도 받지 못한 수녀가 구마를 한다고 이러면서 약간 거기서부터 약간 수녀를
이 깔보는 뭐랄까 기득권들의 탄압을 받는 어떤 여성을 그린.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전여빈 씨 미카엘라 수녀도 영적인 것을 느낄 수 있는 그 능력자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또 이야기가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혹시 그런 귀신이 있다고 믿으시나요? 없는 것 같아요. 나이 드니까 이제 살기 바빠가지고 귀신 본 적 없어요? 네, 없어요. 혹 귀신을 보신 적 있으세요? 저 한번 가위 눌린 적 있어가지고 그게 진짜 귀신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가위를 눌렸는데 눈을 뜨니까 이 머리 위로 귀신 2명이 처녀 귀신 2명 머리카락을 늘어뜨리고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위를 누르면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웃음소리 같은 바람소리 같은 샤샤샤샤 이런 소리가 귀에서 엄청 크게 들려요. 언제?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몸이 아프면 크게 열이 나거나 이러면 항상 가위에 눌렸어요. 자주 눌리는 편이구나. 근데 성인이 되고 나서는 가위에 이제 안 눌렸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전 종교가 있었기 때문에 귀신은 있다라고 이제 믿고 있었죠. 저는 요즘엔 귀신 얘기만 하면 계속 지평자표계 얘기 지평자표계로 고정되지 않는 그 궤도 씨가 네. 사실 그분이 우리나라 대다수의 어떤 귀신에 대한 공포증을 해소하신 공적이 있으시죠. 저는 사실 저도 뭐 어떤 종교가 있지도 않고 거의 무서움은 있었을 수 있겠지만은 뭐가 있다고 생각은 하고 살진 않았었는데 작년에 꿈을 한번 꿨는데 네. 그 꿈이 너무 저한테는 좀 크게 다가와서 오. 어떤 꿈이냐 조금은 다크해요. 그게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기 한 2, 3일 전에 이틀 전인가 꿈을 꿨는데 딱 2컷이에요. 컷이 첫 번째 컷이 할아버지의 단독샷. 그래서 그때 할아버지 돌아가신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아서 할아버지다 라는 게 제 첫 인상이었고 그 다음 컷이 할아버지의 어깨를 걸고 OS로 뭔가 사진을 하나 봐요. 근데 그게 할머니의 영정사진인 거야. 할머니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그래 그 공간이 할머니 장례식장이었어요. 그래서 그 주간이 좀 꿈자리가 사나웠는데 그러고 제가 전화를 받았거든요. 와. 또 내려가니까 누나도 이 내용은 아니지만 약간 어쨌든 그런 내용의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근데 우와. 그게 정말 우리 누나랑 저가 이제 그나마 할아버지 할머니랑 좀 가깝게 살았다 보니 딱 저희 둘한테만 딱 그 꿈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세상에 내가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그쯤에 하게 됐어요. 뭔가 이게 뭐가 있나?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죠. 그건 진짜 신기하긴 하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뭐 믿는다 이런 건 아니더라도 어쨌거나 이제 우주가 넓고 세상에 내가 이해하지 못한 뭔가의 현상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조금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요즘엔. 근데 이건 진짜 근데 사실 뭐 태몽 이런 것도 있고 꿈과 관련해서는 뭐 예지몽이라든지 이것도 약간 예지몽이라고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너무 또 명확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또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사실 물론 어떤 종교나 그런 귀신 이런 것들을 인간이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을 설명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풀이가 된 거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긴 하지만 확실히 이런 일을 실제로 겪으면 나라도 그렇죠. 뭔가 이 영적인 세계가 실존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분은 그러면 미신 이런 거는 뭐 믿는 거 있어요? 징크스나 아니면 뭐 신점이나 타로 같은 걸 보러 가봤다든지. 있으십니까? 뭔가 믿는다기보다 네. 그럴 때 그냥 쓰는 것 같아요. 그냥 좋은 말 듣고 싶을 때 어쨌든 나한테 지금 힘이 필요할 때 이제 한번 검색해보고 얘가 좋은 말을 하면 역시 아니면 나쁜 말을 하면은 역시 별거 아니네. 이렇게 쓰는 편이기는 해요.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미신인가? 저 혼자만의 어떤 그 기운을 계속 그냥 느끼려고 하는 완전 미신 어떤 아니에요? 기운? 어떤 기운이길래? 그냥 내가 앞으로 해야 하는 것,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느껴보는 거죠. 그냥 그 느낌을. 그건가? 끌어당김의 법칙 뭐 이런 건가? 그게 뭐예요? 옛날에 시크릿이라는 책 유행했었던 거 알아요? 저 이게 내가 엄청 생각하고 좋아했어요. 상상하면
그것이 현실이 된다. RMVD? 그런 거. 그게 약간 끌어당김 법칙 같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약간 영적인 그러니까 그건 아니. 건 아닌 거잖아. 근데 그게 어떤 우주적인 에너지로 느껴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일할 때도 메뉴를 골라야 돼. 그러니까 굳이 거기에 막 어떤 의미나 기운을 이거 먹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오늘 뭔가 이거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약간 너무 그건가? 이건 너무, 진짜 너무 약간 망상놀이. 이건 미신이다. 약간 오.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날은 제육보단 돈가스를 먹어야 좀 더 촬영이 잘 풀릴 것 같아. 이 약간 그런 느낌으로. 뭔가 그- 그치. 돈가스 메뉴에 빛이 조금 더 이렇게 들어와서 그걸 선택하게 되는 거잖아. 그런 기운들을 나 혼자서 이렇게 붙여보는 것 같아. 조심스럽지만 시험 볼 때 그렇게 푸셨죠. 이렇게 싹 해가지고. 어쨌든 다시 저희 줄거리로 돌아가면 결국에는 유니아 수녀가 미카엘라의 그런 영적인 능력을 감지를 하고 설득을 해내죠. 설득을 해내서 이 희준을 빼내오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쵸. 네, 의식을 진행하려고. 맞아요. 그러고 빼내와서 데리고 가는 곳이 저 여기서 좀 놀랐어요. 무당한테 데리고 가잖아요. 전직 수녀였던 본인의 친구. 그쵸. 근데 이제 수녀를 그만두고 신내림을 받아서 무당을 하고 있는 친구한테 데려가서 얘를 구마하는 걸 도와달라라고 하는데 저는 근데 여기서 조금 약간 이상했던 게 보통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무당이나 이런 신내림 받으신 분들을 이제 기피하거든요.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유일신앙이라서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심지어는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가 10계명의 1번이에요. 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사실 무당의 어떤 실력이나 영역을 인정해서는 안 되는 게 맞거든요. 유니아 수녀는 워낙 원칙을 무시하는 사람이라 그럴 수 있다 치지만 미카엘레 수녀도 거기서 이렇게 너무 멀쩡하게 막 이렇게 도와주고 조력하는 모습이 너무 약간 좀 비약이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근데 뭐 다른 데도 비약이 많아서. 근데 사실 그래도 미카엘라가 어떤 그런 거부감의 리액션을 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요걸 막 좋아 막 이렇게 한 느낌은 아니니까 와가지고 그래도 이게 뭐야 지금 왜 여기 와서 약간 이런 정도의 반응을 했다. 그 정도로 넘어가야 된다. 그래도 이제 본인이 해소되지 않는 뭔가가 있잖아요. 지금 자기 안에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뭔지 모르지만 이 따라가면은 이것도 풀 수 있지 않을까. 어쨌든 그 무당도 구마를 실패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결국에는 바오로 신부한테 걸려가지고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는데 하필이면 옛날에 여기서 미카엘라 수녀의 백스토리가 잠깐 나오는데 그 사람도 어렸을 때부터 약간 그런 영적인 걸 막 보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수도원, 기도원 같은데 이제 어렸을 때부터 살았던 거죠. 근데 거기서 같이 지내던 룸메이트 친구가 자살을 해요. 이제 목을 매서 자살을 하죠. 그런 환각을 계속 보기도 하고. 근데 그 친구한테 또 타로를 배웠어. 타로를 배운 그 친구가 이제 자살을 하는 그 트라우마를 안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또 이 전작의 강동원의 스토리라인이랑도 너무 비슷하게 이어지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강동원의 여동생이 이제 큰 개한테 물려서 죽거나 그랬는데 그거를 이제 그 어린 나이에 막지 못하고 그렇죠. 이제 좀 피했던 게 약간 트라우마처럼 남아 있는 거죠. 맞아. 저는 그게 약간 일부러 좀 그 김윤석 포지션에 송혜교를 넣고 강동원 포지션에 전여빈을 넣은 게 약간 좀 구도상으로 이렇게 설정을 했구나라는 생각으로 이제 넘어가긴 했는데 어쨌든 그 바오로 신부가 그 소년을 그 수도원으로 데려갔는데 하필이면 거기서 그 다시 악령이 깨어나서 막 이제 난리를 치고 있는 거죠. 거기서 이제 바오로 신부가 이제 실제로 이 현상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거를 뒤늦게 깨닫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송혜교 일당을 조력하는 사람으로 급 선회를 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대망의 그 최후의 그 대결이 펼쳐지는데 근데 저는 약간 좀 많이 아쉬웠던 게 악령이 막 이렇게 난리치고 할 때마다 딱 원툴로 끝내더라고요. 그냥 성수를 많이 부으면 말통으로 성수를 부으면 악령은 잠잠해진다. 이게 그렇죠. 딱 첫 장면까지는 약간 카리스마 있네.
좋았어요 첫 장면까지는. 네, 첫 장면까지 좋았는데 이게 두 번째도 나오고 심지어 그 뒤에 하이라이트에도 계속 이것만 나오니까 더 다이나믹하게 짤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 라는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맞아요. 사실 이 오컬트 영화를 보러 오는 사람들의 먹고 싶어하는 맛은 거기에 네, 있잖아요. 맞아요. 이 구마하는 게 어떻게 약간 좀 다양한 크고, 기술로. 그리고 장면들도 연출이 좀 재밌는 것들이 나오고 좀 더 무섭거나 아니 뭐 그런 것들을 원하는데 그런 게 좀 많이 아쉽기는 했죠. 그래서 저는 이게 특히 마지막 그 구마 의식을 할 때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는 그거를 이 전편 검은 사제들과를 좀 비교한다면 뭔가 이 전편은 확실히 이 김윤석과 강동원의 약간 티키타카 약간 여기서 뭔가를 해주면 저기서 서포트를 딱 해주고 막 강동원이 막 번역해주고 막 그러잖아요. 중국어로 박소담이 막 샬라샬라 하면 또 중국어로 외쳐주고 그러면 김윤석이 뭘 또 하면 옆에서 또 뭐 노래를 부른다던가 아니면 종을 쳐준다던가 그런 것들이 좀 확실하게 역할 분담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뭐뭐 송혜교가 그냥 이름을 말해 아, 한 이름 30분 내내 이름만 이렇게 주장창 외치고 옆에서 전여빈 씨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해. 이게 조금 너무 아쉽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면서 저도 모르게 딱 떠오른 이 단어 하나가 있는데 너의 이름은 네 이름이 뭐냐고 계속 그 생각이 나오더라고요. 키미노 나마에. 사실 검은 사제들에서는 이제 구마도 구마지만은 뭐 앞에 티키타카를 해서 그 의식도 사실 저희한테는 처음 보는 거고 그 빌드업을 끝내니까 마지막에 그냥 하나의 해소 포인트로 이름을 맞아요. 얘기를 하는 건데 이번에는 뭔가 처음에 이름을 얘기했으면 끝엔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되지 않았나? 맞아요. 이런 생각은 들고. 상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보면서도 약간 내가 부끄러웠어. 저거 언제 어떻게 말하지? 언제 말하지? 어떻게 말하게끔 만드는 거지? 그 어떤 그 여성 비하의 그런 단어들. 그쵸. 아까 그게 너무 약간 그러니까 그 악령 들린 친구가 사람들이 걔 송혜교나 전여빈한테 막 이렇게 무슨 년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 그게 너무 항마력이 딸리는? 그쵸. 약간 좀 반복이 많고 아, 이게 빌드업이 좀 커져야 되는데 이제 계속되는 것들을 하는 느낌으로 되니까 아무래도 그리고 좀 그런 멘트들이 사실 자극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게 뭔가 호러나 이런 오컬트에서의 공포로 다가오면 잘 먹히는 건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더 그렇게 느껴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검은 사제들 전작을 보고 바로 이어서 영화관에 가서 이제 검은 수녀들을 봤는데 확실히 전작에서 이 박소담 씨가 악령의 씬 그 연기 연출이 전 좋았던 점이 어쨌든 딱 방금 말하신 것처럼 사람들한테 공포를 주려면 이게 예측이 불가능하고 그래서 박소담 씨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눈이 희번뜩 뜨면서 막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한다던가 그런 데서 오는 공포가 있는 거죠. 알 수 없음에 대해서. 그래서 막 중국어를 했다가 라틴어를 했다가 막 혼란스러워하고 갑자기 그 소녀인 척을 하면서 막 신부님 이러지 마세요 막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한다거나 그 장면에서는 뭔가 그런 공포감이 그래도 좀 느껴졌었는데 이게 또 욕도 한두 번 해야 이게 확 다가오는데 그냥 계속 이름이 뭐야 하면 이제 무슨 년 이름이 뭐야 무슨 집어 죽일 년 이 반복으로 가니까 가면서 좀 루즈해질 수밖에 없지 않았나. 사실 1편이랑 좀 다른 걸 했어야 되지 않았나. 맞아요. 그러니까 1편은 정말 새로움을 봤다면 2편은 아예 다른 걸 좀 했어야 지금에 추가된 것이라고는 바깥에서 이제 무당 친구가 힘내! 그렇죠. 이렇게 하는 정도의 설정. 원래 수녀였던 그 친구 무당의 제자죠. 남자인데 이제 견습 무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말을 좀 더듬는. 잠깐 그 희준과의 인터액션이 그쵸. 정말 잠깐 있었는데 그것이 어떤 동기가 돼서 갑자기 이제 쓰러져가는 건물 밖에서 이제 독을 치면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방금 이 캐릭터처럼 이 영화 자체가 저는
오히려 구조는 뭐 적당히 새롭게 잘 짰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캐릭터가 너무 좀 빈약하다. 이 관계성이나 아니면 예를 들면 뭐 이진욱의 변화라든지 그리고 검은 사제들이 좋았던 거는 이 영화가 강동원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맞아요. 얘가 처음에 구마 아무것도 모르는 구마에 들어가서 이게 뭐지? 아니네.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결국 이제 본인이 성과를 이루어서 돼지랑 같이 빠지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 하나의 축이 있는데 요번 영화에선 사실 어떻게 보면 송혜교 배우가 그 중심점이라고 봐야 되는데 사실 크게 캐릭터성이 없잖아요. 맞아요. 이제 물론 이제 저걸 가두는 방식은 좀 달랐긴 했지만 뭐 어쨌든 모든 캐릭터들이 납득될 만한 것들이 좀 많이 약하니까 맞아요.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어딜 따라가야 되지 싶은 것 플러스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도 그 동기가 좀 약하다라고 봤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편은 이제 나름 그 김윤석이 박소담과의 히스토리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구해야 한다라는 어떤 강력한 동기가 그래도 납득이 될 만한 동기가 있었는데 그렇죠. 윤희아 신부한테 사실 이 희준과 얼마나 어떤 그런 애착 관계나 그런 얘를 꼭 구해야만 하는 어떤 동기가 있는지도 설명이 따로 없고 또 사실 전여빈 캐릭터도 미카엘라 수녀도 이거에 동참해야 한다는 이유가 물론 이 전편은 강동원의 그 여동생이 죽은 그 트라우마를 직면하는 방식으로 그거를 이제 그거에 있어서 성장하는 방식으로 그거를 풀어 나갔지만 그것과 또 같은 괴를 하긴 하지만 그게 그렇게 또 중심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친구가 자살한 그 환각을 뭐 없애기 위해서 거기에 동참한 것도 아니고 사실상.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링크가 약하지 않나? 그것도 약간 좀 실망스러웠던 포인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만약에 좋았던 점이랑 싫었던 점 하나씩 꼽아보자면 뭐가 있을까요? 그냥 개인적으로 조금 거슬리고 답답했던 부분들이 몇 가지 있는데 자꾸 그 거의 이진욱의 얼굴에 반이 잘려 있게끔 보여준 컷들이 두세 개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나 그게 저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건가? 그러니까 조금 저는 과하게 조금 답답한 느낌이. 근데 저도 보면서 사실 이거를 이 팟캐스트 하면서 질문을 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사물이든 인물이든 이걸 진짜 세게 걸어서 그러니까 이 정도만 나오는 거예요. 얼굴이 나머지 다 거의 씹어먹고. 이게 잘려버려가지고 이게 저는- 이렇게 걸어 찍는 거를 넘어선 어떤 그냥 이렇게 해버리니까 전 처음에 누가 스크린을 가리고 있나? 진짜 의도된 샷일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렇게 의도가 했으면. 됐는데 와, 요렇게도 의도할 수 있구나. 그냥 보통은 뭐 그렇게 걸고 가리고 찍거나 여백을 많이 주는 거는 뭐 이제 조금 불균형한 모습이나 아니면 뭔가 숨기거나 비밀 같은 게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연출할 때 좀 쓰고는 하는데 아무래도 이진욱 바오로 신부 자체가 가지고 있는 비밀 같은 게 있잖아요. 나중에 드러나는 뭐 그런 것들 또 연관돼 있는 게 아닐까? 저는 약간 굳이 좀 개연성을 찾아보자면 악령이 몰래 숨어서 지켜보는 시점으로 했나? 라는 좀 생각도 해봤어요. 약간 어쨌든 굉장히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하고 이 유니아 수녀와 바오로 신부의 좀 첨예하지만 또 이게 수면위로 막 드러내서는 안 되는 이 군마 의식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할 때 그 장면에서 이제 쓰인 거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몰래 지켜보거나 이렇게 숨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지켜보는 장면으로 연출했으려나? 라는 생각도 얼추 들긴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거랑 하나는 했던 게 소화기를 밖에다 던지잖아요. 아, 밖에서 이거 하고 있잖아. 나는 근데 맞으면 어쩌려고. 저 비슷한 생각을 하긴 했어요. 보면서. 했어요? 그래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장면을 설명해드리자면 마지막 하이라이트 구마 의식을 할 때 남자 무당이 바로 그 구마 의식을 하고 있는 어떤 창고 같은 건물에 바로 창밖에서 1층에서 돗자리를 펴놓고 북을 열심히 이렇게 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소리를 잘 들리게 하기 위해서 유니아 수녀가 소화기 이따만한 거를 안에 있나? 이거 보지도 않고 그냥 냅다 던져서
차장창 깨요. 근데 저도 보면서 맞으면 어떡하지? 아니, 계속 생각해 보니까 굳이 막 계속 꼬집자면 아, 예, 예. 이 남자인 애가 거의 나중에는 반 앉아 있어. 아, 그죠? 맞아요. 그 정도 이거면은 팔이 거의 이게 자유란 말이지. 되게 현실적인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저거네. 그런 식으로 꼬집자면 나중에 막 거의 일어나서 하잖아요. 맞아요. 반 앉아가지고 약간 그런 거 아, 네. 너무 그건가? 제가 상준 감독님이랑 같이 일을 해보면 정말 그걸 디테일하게 신경을 써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잡았으면 무조건 이렇게 그걸 다 맞춰야 되는. 그러니까 그런 행동 하나하나, 그런 위치 하나하나 이런 걸 정말 그러니까 그것의 현실성까지 다 따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그런 게 보였을 텐데 저도 생각해 보니까 분명히 이러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느 순간 앉았어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어. 그런 건 확실히 약간 이것도 영화적 허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이런 거 따지면 약간 좀 피곤하죠. 하수라고 느끼긴 하는데 제작자들이 뭔가 근데 쟤 만약에 숲을 못 보고 나무만 보내 저거. 근데 오히려 그런 디테일들이 사실은 오히려 작품을 만드는 그렇죠. 방향이죠. 이게 사실은 이 만드는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연결의 컨티뉴이티를 그치, 맞춘다고 하거든요. 그게 틀려버리면은 이제 그걸 보아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선 뜨끔뜨끔 하는 거죠. 그 장면들 지나면은. 그러니까 오게티라는 표현으로 이제 음. 할 수 있는 거죠, 사실상. 자, 그럼 장천님은 좋았던 점과 별로였던 점 대표적으로. 물론 이제 캐릭터가 조금 빈약한 관계성을 갖고 있다는 게 너무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이 뭔가 구마를 한다고 했을 때 그거를 이 같은 교회 안에서 그거는 아예 이 도에 벗어난 것이다. 정신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인물이 있다는 것. 그 진영이 있다는 것의 설정은 좋았다. 그리고 물론 이제 조금 아쉽긴 했지만서도 그런 설정 자체 뭐 무당과 뭔가를 섞어서 뭔가를 해보려는 시도 이런 뭐 방향성 자체는 괜찮았던 것 같고 그리고 이 수녀들 두 명이 나와서 하는 어떤 룩 그냥 이 느낌도 뭐 신선했던 것 같고 저는 제일 아쉬운 걸 뽑자면은 바오로 신부의 태세 전환 수녀 두 명이 그 무릎 꿇고 어쨌든 바오로 신부한테 이걸 받잖아요. 맞아요. 뭔가 그때 반전이라도 있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캐릭터가 휙 바뀌어가지고는 파이팅 하고 가버리는 게 맞나? 아,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 그 지점이 제일 아쉬웠고 일단 좋았던 시도를 얘기를 하자면 검은 사제들 보면 이제 사제들도 다 남자고 등장인물이 이제 남자들이 공경에 빠진 여성을 구해주는 이 구도에서 이걸 완전히 다 바꾼 거죠. 분마자인 캐릭터는 소년이고 남자이고 그를 구하기 위해 이 여성들이 힘을 합쳐서 그들을 방해하고 그들을 믿지 못하는 이 기득권 남성들의 반대를 이제 극복하고 결국에는 이 소년을 구해낸다라는 이 역전된 설정 자체는 시도는 너무 좋았는데 제가 좀 아쉬웠던 거는 오히려 그 시도를 더 영리하게 썼다면 어땠을까? 왜냐면 이 성별만 바뀌었지 액션은 너무 그대로였던 게 아쉬웠던 것 같아요. 차라리 이 수녀들만이 할 수 있는 무언가를 보여주든지. 그쵸. 그 사제에서 성별만 수녀로 바뀌었지 이름이 뭐야? 막 성수 막 이거는 너무 똑같기 때문에 특히 이 여성들이 남성들과 다르게 할 수 있는 지점은 또 무엇이었는가? 물론 뭐 키워드 중에 뭐 이제 송혜교가 뭐 어떤 자궁암에 걸렸던 그런 약간 핸디캡이라든지 뭐 이런 것 정도야 여성들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요소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았던 것 같아서 어쨌든 구마를 하는 와중에 뭔가 네. 이제 조금 더 다른 신선함을 줄 수 그쵸. 있는 거라는 아니면 거죠. 해결 방법 자체가 아예 다르던지 다르거나 그런 지점에 좀 포인트가 달랐다면 훨씬 더 이 영화가 좋은 평가를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스포일러를 좀 하자면 마지막에 강동원 이 전편에 나왔던 강동원이 등장을 하죠. 본인을 희생을 해서 목숨을 바쳐서 소년을 구한 이 송혜교 윤희아 신부를 추모를 해주고
이제 유니아 신부의 이제 제자가 이미 되어버린 음. 이 전여빈 수녀와 같이 팀업을 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이제 아까 말했던 이렇게 옆에 보면서 운전하는 씬으로 이제 끝나죠. 모르겠어요. 이번 작품이 성과가 그렇게 좋지 않으면 3편이 과연 만들어질까, 또 다른 스핀오프가 만들어질까 싶긴 하지만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어떤 느낌으로 가야 성공할 것 같은지. 테마를 해야 되는 거잖아. 이 그렇죠, 주제가. 그렇죠. 테마를 하기 위해서 여기 가서 이거 해봤는데 되나 안 되나? 저거 해봤는데 되나 안 되나? 뭔가 그걸 찾아다니는 새로운 그 방법을 찾아다니는 적용되는 테마법을 아, 찾는. 그러면은 이 관심 없는 사람들도 뭔가 이렇게 살짝 몰입이 되지 않을까? 아, 저거 되는 거야? 아니네 하고 막 이제 막 초조함을 이제 갖게 되고 그런. 전 그게 떠오르거든요. 다빈치 코드 시리즈. 아, 그게 되게 약간은 오컬트스러운 뭐 일루미나티라든지 그런 옛날 천주교 혹은 그런 그거에 대한 약간 숨겨진 뒷이야기를 캐내고 비밀을 파헤쳐서 퍼즐을 맞추고 막 그렇게 그쵸. 해서 문제 해결 방식의 스토리라인이잖아요. 그 느낌으로 가도 재밌지 않을까? 여기서 보니까 맨날 등장하는 그 센 악령이 12 형상이라고 해서 12마리나 있고 각각의 형상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12 형상인데, 그럼 12 형상마다 퇴치법이 다른 거야. 예를 들어서 이 악마가 네 번째 악마인 줄 알고 네 번째 걸 썼는데 알고 보니 다섯 번째였어. 막 이런 스토리에서 오는 재미도 있지 않아? 저는 꼭 나와야 할까 싶긴 한데. 저희 그러면 총평을 남겨볼까요? 이번엔 세 가지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네. 영화관 가서 봐라, OTT 나오면 봐라, 안 봐도 된다. 다른 거보다 저는 그래도 영화관에서 보는 거를 항상 우선하는 사람이어서, 왜냐면 거기서 느끼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서 보는 게 더 플러스다. 왜냐면 이제 그래도 오컬트고 이 장르적인 재미를 얻기 위해서는 사운드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 암흑 속에서 봐야 이 검은 수녀들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검은 공간 속에서 영화인의 자세.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상주님. 근데 이 말은 동감. 진짜 이 장르적으로 관에서 봐야 조금 더 몰입하고 그 디테일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OTT 나오면 궁금하면 이렇게 쓱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도 상주님이랑 비슷한 게 사실 그렇게 무섭진 않아요. 근데 그나마 내가 좀 더 무섭고 싶다 하면 무섭진 않죠. 영화관 가서 이제 꼼짝없이 봐야 하는 환경에서 보는 게 낫고요. 만약에 내가 아직 검은 사제들을 안 봤다, 그러면 검은 수녀들을 먼저 보십시오. 두 개 다 볼 생각이시면 수녀들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사제들을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 비교하는 재미는 그래도 좀 있을 수 있다. 그렇죠, 그렇죠. 이 세계관의 좀 매력을 느끼신다면 두 가지를 OTT로 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는지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주에 또 다른 팟캐스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나다운 삶을 응원합니다.